약점 뒤엔 장점이 숨어 있다. 나는 언제나 열등감을 느끼게 될 때는 담배를 입에 물게 됩니다. 담배 피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긴 담배를 애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파나마의 보브 보이드라는 사람의 말이다. 파나마를 방문하는 외국 유명 인사들의 의정관인 보이드의 이 말 한마디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구석이 있다. 빨간 지갑은 나의 자아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거든요. 평범한 부인에게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쩐지 세상 일에 움츠러들거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뭔가 돌파구를 찾게 마련이다. 즉, 자신의 자의를 높이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긴 담배, 나 빨간 지갑, 은 스스로 자아를 높이기 위해 해낸 처방이 될 수도 있다. NG 맥스웰은 철도변 빈민굴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녀였다. 그녀는 어릴 때 부잣집 소녀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늘 혼자서 지내야 했다. 이 일로 그녀는 심한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 그 후 LG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파티의 기획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한 방법이었다. 대개의 열등감은 고뇌를 불러일으킨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에게는 장점이 없다.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리 혀여소심한 자아에 꼭꼭 갇혀 사는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인가가 그 내성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자신의 결함이 거꾸로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남보다 강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 약한 면이 있다.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핸디캡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 자신이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를 인생의 정상으로 밀어올렸다. 때때로 자신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가진 단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내게 있다. 는 자신감이 우선될 때 성공은 당신을 기다린다. 단점이 있다면 숨기려 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나은 장점이 당신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 집회라든지 회의석상에서 아무 발언도 하지 않는 사람, 마치 자기는 불청객이라는 듯이 구석자리에만 앉는 사람, 줄을 설 때도 항상 꽁무니에만 서는 사람, 정면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등은 자신의 결점이 드러날까봐 몸을 움츠린 결과 오히려 그것을 소리 높여 선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과장된 몸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것도 사실은 비정상이다. 사람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진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정신없이 짓걸리게 된다. 가평임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나 결점이 숨겨진다고 때문이다. 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다. 수다스러운 것은 외향적인 성격과 엄연히 다르다. 외향적인 성격은 본 함부로 짓걸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지 말라. 그는 허세를 타고난다. 매사에 정력적이고 항상 발랄하며 탄력 있는 사고방식을 진 사람이 이에 속한다. 사람의 우열을 교육의 정도나 생활 수준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공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트루먼 같은 사람은 가난한 하층민 출신이었으나다. 그는 결코 이른바 인텔리는 아니었다.
그럼을 로딩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다. 흔히 우리는 부유한 환경이나 높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모든 것은 인생의 목표에 도전하는 당신의 의혹의 졸업장을 자랑 삼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한다. 가령 명문 대학 배지를 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지만 당신의 미움 속에까지 그것을 부착한다면 기억하라. 인생의 나고자게. 110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눈에 보이는 조건만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편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범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습관. 2. 낡은 포드를 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을 가득 채운 주전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어떤 전 호텔 프런트에 초라한 한 옷차림의 노신사가 방을 예약하러 왔다. 호텔 객실 담당자는 노신사의 남루한 옷차림을 힐끔거리며 그를 구석 쪽에 있는 싸구려 방으로 안내했다. 그 노신사는 몹시 기분이 언짢아진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러자 객실 담당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노신사는 바로로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호텔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을 보고는 웃었다. 그러나 내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한 피아노 제작회사의 카피로 쓰였던 말이다. 이 광고가 나간 뒤 그들은 평소보다 및 갑절이나 웃도는 매출의 글을 기록했다. 상대방을 2번 기쁘게 하지 않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곧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통한다. 이러한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열등감이라는 큰 상처를 갖게 된다. 위의 광고는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가급적 자주, 많이 상대를 칭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에 굴줄여 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인정해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의 지름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따지고 보면 사람의 호감을 얻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남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남은 결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음을 명심하라. 당신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당신은 결코 대화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법 없이 얼마든지 상대의 호감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왠지 상대방이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지 않으리라는 염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한 묘기를 부려보는 것은 어떤가?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과 만난 것도 기쁘지만 당신 곁을 떠나는 건 역시 기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2번 기쁘게 하는 결례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첫인사도 중요하지만 만작별 인사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껏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이제 볼장 타봤다. 는 식으로 작별 인사를 해버리면 상대가 얼마나 불쾌하고 어이없겠는가. 처음 만났다면 안녕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날씨가 좋군요 따위의 낡아빠진 인사는 가급적 자제하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너무 거드름을 피우는 인사도 피해야 한다. 인사 하나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태도는 불쾌감을 불러올 뿐이다. 당신이라면 상대방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만드는 화제나 상대방의 자아를 높여주는 말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봐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을 단도직입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법을 쓰라는 것이다. 지난번 모임에서 한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 TV, 에 출연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가능한 내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의 주의를 당신 이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교상의 만남이든 사업상의 만남이든 어쨌거나 당신은 상대방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열등감을 위로하기 위한 영국 속담 한마디. 너무 재주가 많은 사내도 처자식을 굶길 수 있다. 우정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라.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당기기 위한 대화를 하면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비난이나 지나친 자기 자랑,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십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 남의 힘을 들먹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다. 특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의 험담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그 말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잘 생각해보고 난 뒤에 말해야겠다. 는 마음가짐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랑도 알맞게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을 선전하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을 질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은 그 중에도 가장 나쁜 태도이다. 더 중국의 속담을 예로 들어보자. 믿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아 넘어가는 게 낫다. 당신이 너무 의심이 많으면 의심스러운 듯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의심이 가는 듯한 말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당신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 되고 만다.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물처럼 쉽게 흘러나올 수가 있지만 결코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 주목을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주목해야 한다. 친한 친구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고 싶다면 그 집 요리사를 모욕하지 말라. 좋은 벗은 살에 귀중한 보배이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상대방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 올바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물을 마시라고 권하기 전에 목마르게 만들라. 상대방이 당신과 전해지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될 것이다. 결코 누군가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그를 당신 편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듬뿍 얻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써 당신의 우정을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것이다. 둘째, 빈 상자를 팔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목마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언제나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이는 늘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그러므로 당신은 호감의 선물 상자를 언제나 가득 채워 놓아야 한다. 남에게 친절을 받기보다는 많이 베풀도록 늘 노력하라. 셋째, 상대방에게 보조를 맞추도록 하라. 당신의 우정에 굶주리게 하는 또 하나의 뛰어난 방법은 상대방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다. 그들의 취미, 관심,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조를 맞추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넷째,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면 그들과 한패가 되도록 하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고 깨달았을 때는 그와 협력하는 것에 호감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처음에 자신을 양보하는 것도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잊지 말라.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2. 사람을 보자마자 선입견을 가지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을 두고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다. 그 사람은 깐깐해 보이는데 충청도 사람이군. 말이 좀 느리지 않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충청도 사람이라고 모두 말이 느린 것은 아니다.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주변에서는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한다고 말한다. 충청도 사람이면 말이 느려야 하는데 말이다. 또한 안경 쓴 사람은 깐깐해 보인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괜스레 안경 낀 사람이 물건값을 깎는 것하고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물건값을 깎는 것을 달리 생각하기도 한다. 안경 낀 사람이 값을 깎는 것은 깐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값을 깎으면 물건이 좀 비싼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뿐만 라군인이나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원이 있나 하고 생각 기념으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은 관관시키기 때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괜찮지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면 데모를 많이 했겠군. 상당히 직선적이지 않을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겠군. 이라고 생각한다.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할 때 노조위원장과 가끔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나 역시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겠군. 하고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대한 것이 사실이다.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처음 한두 번은 경계를 했지만 같이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다 보니 내가 평소 생각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달랐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에서 생기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똑딱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변에서 박 씨는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박 씨와 말을 건네기도 전에 정말 까다롭게 보이는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유태인을 학살한 사건이나 유고 대전에서의 민족말살과 같은 큰 사건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지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인간관계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 또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직접 대화도 하고 생활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해 결국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큰 효과를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까지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나만의 특성, 나만의 개성, 나만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사람을 평가할 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습관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순수한 관심의 힘. 세상에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한 헛된 노력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언젠가 뉴욕의 한 전화 회사에서 통화 중에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1위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였다고 한다. 그만큼 사람의 관심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당신은 단체 사진에서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오늘 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은 명이나 될 것인가?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을 현혹시켜 친구로 만들 수는 없다. 참된 친구란 그런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관심만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독일 국민들은 물론 그의 부하들까지 그를 미워하였다. 또한 패전의 책임을 황제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 패배의 고통과 더불어 부하들의 배신에 대한 모욕감으로 황제는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불길한 사태가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조차 밀려왔다. 때 어떤 한 소년이 황제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야 어떻든지 간에 저는 언제까지나 폐하를 황제로서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지도자이십니다. 이 편지를 읽고 폐하는 감동하여 그 소년을 궁으로 불렀다. 그러자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황제를 위로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황제는 살얼음 같은 현실의 비정함을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마침내 황제는 그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렸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어느 날인가 백악관을 찾아갔다. 마침 현직 대통령이었던 태프트 외출하고 없었다. 오랜만에 백악관을 둘러보던 루스벨트는 재임 시부터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청소부 요리사, 심지어는 하녀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부르며 친절하게 안부를 묻곤 보냈다. 그는 주방에서 허유리를 담당하는 하녀 앨리스를 만나자마자 몹시 반가운 기색으로 물었다. 앨리스, 지금도 옥수수빵을 굽고 있겠지요? 예. 하지만 지금 근 대통령 부처는 드시지 않아요. 그저 저희들이 먹으려 고 조금씩 구울 뿐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루스벨트는 참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쯧쯧, 사람들 아직 그 빵 맛을 모르다니 내가 만나면 빵이 얼마나 맛이 좋은지 알려줘야 되겠군요. 그러곤 루스벨트는 앨리스가 접시에 일 담아준 옥수수빵을 손으로 뜯어먹으면서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가는 도중에 정원사며 일꾼들을 만나면 다정한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하인들은 그때의 일을 상기하며 감격하곤 했다. 하이크 후보라는 사람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바뀐 뒤 그 2년 동안에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루스벨트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가장 간단하고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즉,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줌으로써 자신의 관심이 다름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지한 관심을 은근히 화가 날 레이플은 어떤 강연회에서 연쇄점 제도야말로 시민의 적이라고 공격까지 하였다. 그때 레이플에게 누군가가 간곡하게 충고하였다. 아무리 그래도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듯 고지식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였다. 그러고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은 연쇄점에 불만이 많은 레이플이 오히려 그 연쇄점의 확산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고개를 끄덕인 레이플은 연쇄점의 전국적인 확산은 과연 국가에 해로운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국 토론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연쇄점에 유감이 많은 그가 도리어 연쇄점을 옹호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해야 하니 곤혹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이 그렇게 제되자 그는 평소 감정이 많았던 그 연쇄점의 중역을 찾아갔다. 그 중역 역시 10년 동안 석탄 납품전 때문에 쫓아다니던 레이플이 지겨웠던 탓에 1딱 1분의 시간을 조건으로 그를 만나주었다. 중역실에 들어간 레이플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석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연쇄점 변호를 맡고 본이 연쇄점의 좋은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기원전 100년 로마의 시인 파브렐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자신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지라도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늘 성실하게 읽으라는 의미이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라델피아의 CM. 레이플이란 사람은 그 방법으로 평소 원수처럼 지내던 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다. 레이플은 석탄 중개업자로서 어느 대단히 연쇄점에 석탄을 납품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그 연쇄점의 유력한 중역이 이미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무려 10여 년 동안 그 연쇄점의 주변만을 맴돌 뿐이었다. 만일 당신이 칭찬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가정에서 실험해보면 된다. 이의 가정처럼 칭찬이 등한시되는 곳도 없으며 그만큼 절실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가정 분위기가 어두울 것임에 틀림없다. 결혼 생활은 외교와 다름없다. 따라서 솔직하다는 것이 결코 장점이 되지 않는다. 칭찬이란 선의의 거짓말의 일종이기도 하니까. 당신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면 결코 아내가 살림하는 법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아내의 장점을 칭찬하고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던 행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만 한다. 가령 요리가 잘못되었다 다 하더라도 타박하지 말고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군 하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아내는 스스로 깨닫고 두 번 다시 실수한 요리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면 23명의 여성에게 사기를 쳐서 저금 통장까지 빼앗아낸 그고 유명한 결혼 사기범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힘든 일이라고 남은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1900년대 초 나폴리의 한 공장에 10살쯤 된 소년이 일하고 있었다. 소년의 꿈은 성악가였다. 하지만 학교 고 선생님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악평했다. 내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덕분이 덜컹거리는 소리 같구나. 음악은 내게 맞지 않아. 이 말에 낙담한 소년은 음악 공부를 늘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말 거야. 엄마는 알고 있어. 내 노래, 솜씨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는 걸. 이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눈빛을 바꾸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악에 몰두한 끝에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카루소였다. 어느 날 카네기가 록펠러 센터에 있는 헨리 수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런데 헨리 수벤의 사무실이 몇 층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추위를 두리번거리던 카네기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는 여성 안내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헨리 수벤 씨의 사무실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사무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하고 아주 또랑또랑한 억양으로 입을 열었다. 헨리 수변 씨, 18층 총 1816호실입니다. 카네기는 그 말을 듣고 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문득 뒤돌아서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안내는 정말 멋있군요. 아주 명료하고 정확한 발음은 너무. 나 예술적이에요. 저라면 연 흉내조차 낼 수 없겠군요.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에 순간 홍조가 번졌다. 그녀는 왜 그런 방식으로 안내를 하며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방문객들을 상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하는지 등등을 시시콜콜 설명하였다. 그녀는 카네기의 가식 없는 칭찬에 너무나 기뻤던 것이다. 행복이란 누군가의 따뜻한 칭찬 하나로도 이렇듯 금세 기쁨이 번져나간다. 상대방에 관한 일만을 이야기하라. 상대방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이며 실족 내지 않을 것이다.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습관. 자주 강연을 다니는 의 말이다. 그 강연 회장이 호텔일 때도 있고 회사 강당 또는 연회장일 경우 등 여러 가지이다.
강연의 시간도 아침 10시라든지 오후 5시부터든 갖가지이다. 그러나 어느 회장에서든 반드시 공통된 점이 단 하나 있다. 그것은 강연의 시작 시간이다. 모두가 한결같이 정각에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현상이다. 수강할 사람들이 정각에 모이지 않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막이다. 여기에서는 강연을 예로 들었는데 회의나 집회 따위에서도 이런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의 시간을 엿보기로 하자. 5시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고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느긋한 사람은 5시 10분이 지나서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5시라고 설정해두면 5시쯤이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5시 10분쯤 지나서 5시 10분쯤 아니면 5시경이란 감각으로 말이다. 그 시간을 전후하여 20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정말 이 시차가 골칫거리다. 5시라는 시간 설정은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연 4시 55분에 회의를 시작한다고 설정해버리는 것이 어떨까? 이 55분이란 세밀한 시간 설정이 시간의 엄밀성을 환기시켜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나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종료 시간이다. 회의 등의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두는 일도 중요하다. 누구든지 마감 시간에 쫓기게 되면 집중력을 10분 발휘하여 일이든 공부든 빨리빨리 척척 해치워 가기 때문이다. 이 타임 리밋, 제한 시간의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래대로 한다면 1시간 걸릴 길 회의가 30분, 때로는 1시간 이상이나 연장되는 케이스가 자주 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토의한 것이니 좋은 결론이 나왔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다 할 발전도 없이 회의 내용이 다람쥐 돌듯이 돌 뿐이다. 이것은 회의의 마감 시간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본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기 일쑤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든 이 시간 내에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나는 진지함과 집중력이 결여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회의 종료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5시 55분까지 완전 종료라는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참석자들은 이 55분 동안만은 집중하자 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시간을 길게 끌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진지하게 토의의 결론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사카이든 모든 전문가가 수는 없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남보다 못하는 개전두 가지는 있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특가는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것을 사회식 성공으로 연결짓느냐 하는 것이다.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 남에게 알려지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지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남에게 내 재능을 알린다는 것은 결코 교만한 일이 아니니 물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랑하고 다니는 것은 충분히 타인의 반감을 살만한 송한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다. 우리는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적 관계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님 136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곧 그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한다. 성공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처음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괜찮은 은사람으로 포장하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도 남을 해치는 일도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의 주의를 그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그들은 그 the, 장점에 주목한 나머지 당신이 가진 사소한 결정 같은 것을 발견한 용기도 모른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 바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분 못했다면 소극적이라는 당신의 단점 정 때문에 그 신의의 약점까지도 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the, 재능이 가려진 것이다. 자, 에디슨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장점으로 여기용 배워야 한다. 하여 불굴의 과학자 라는 이미지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았다. 우리들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 하는 단점과 드러내야 할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성공하려면 감춰야 할 단점까지도 훌륭한 장점으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점을 무조건 감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면 당신이 가진 단점은 너무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작은 약점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잘 융합해 첫걸음은 당신 자신이 당당하게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능장점을 찾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은 곧 당신이 팔아야 할 장점이다. 일단 그것을 찾아냈으면 그 한 부분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이 호감 올가질 수 있을 법한 당신의 장점을 보여줘라. 상대방이 당신의 능력을 원한다면 당신이 그가 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상대방이 인간적인 매력을 원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있게 당신의 내면을 보여줘라. 그것이 바로 성공적으로 당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단, 그가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항상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다.